2단원 마지막 부분이죠. 전자기 유도 부분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아마도 2단원까지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일 테고요. 전기력, 자기장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전자기 유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 전자기 유도들 굉장히 좀 딱딱할 수도 있고요. 왜 확장이 어렵냐면 저 개념들이 우선 플럭스라고 하는 이 녀석 상속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우선 좀 어렵고요. 두 번째, 다 변화율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수학적인 확장, 결국 미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문제 풀어내는 부분, 물어보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뭐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왜 나오게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전류가 흘렀더니 누가 만들어진 거야? 자기장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웨르스테르가 처음에 발견을 해냈어. 그래서 물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다? 통일성과 대칭성에 있다 보니까 입구멍에서 똥구멍이 됐네? 똥구멍에서 입구멍이 되는 것도 대칭성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최초에 했던 녀석이, 실험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누군 거야? 패러데이인 것 뿐인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가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엇이 일어나니까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얘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왜냐면 누가 변해도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자기장이 변하지 않고 자기장을 통과시키는 면적만 변하더라도, 자기장이 일정한 상황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변하게 되더라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다 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고요. 완벽한 대칭은 아니지만 자기장이 변하게 되면 전류를 만들어내는 효과 정도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좀 필요하죠. 우리 자속이라고 이야기했던 녀석 기억나? 자속. 뭘 줄여서 자속이라고 했지? 늘리면 자기 선속이라고 이야기했던 녀석인 거죠. 더 늘려서 이야기하면 이 녀석을 우리는 자기력선 수라고 이야기했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능평가원에서는 무조건 주어지는 용어가 자기선속으로 지어질 거예요. 자속도 안 나와. 수능평가원 문제들은 다 자기선속이 어떻게 변화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기호로 파이로 표현했었고요. 단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단위는 누구 썼어? WB로 쓰고 읽을 때는 웨버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면적을 통과하는 이 녀석이 한 개다. 그럼 1웨버. 같은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두 개다. 그럼 자속은 얼마? 2웨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하고 하나에 대한 개념이 더 있었죠. 무슨 개념? 자속밀도라고 하는 개념. 당연히 이게 사탐에 대한 형식으로 이야기되면 이 자속은 달리 표현하면 인구수에 대한 개념인 거고, 자속밀도는 인구밀도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인구수가 많다라고 해서 인구밀도가 크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지. 왜? 면적당 얼마가 있느냐가 인구밀도의 개념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속이 크다라고 해서 자속밀도가 무조건 큰 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자속밀도를 어떻게 정의했죠?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자속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호로 우리는 단면적을 통과하는 누구? 자기력선의 수, 자속의 단위는 WB고요. 면적의 단위는 미터 제곱이다 보니까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우리는 T로 쓰고 읽을 때는 테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테슬라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그래서 보통 밀리나 마이크로 테슬라를 우리가 보통 접두어로 많이 붙이는 것뿐인 녀석이고요. 결국 이 자속 밀도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야?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속과 자속 밀도에 대한 내용을 친구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썰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관계식에 의해서. 자, 우리는 자속 밀도,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을 통과하는 누구야? 자기력선의 수라입니다. 근데 패러데이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들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력선의 수, 자속은 자기장에다가 누구를 곱한 거야? 면적을 곱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녀석들이 벡터의 내조곱인데 그런 거 떠나서 다음과 같구나, 자기장의 면적의 곱이구나. 그러면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변한다는 건 결국 누가 변하는 거야? 자기장과 면적이 변한다는 건 결국은 자속이 변한다는 거네.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는 뭘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자속이 변하게 되면 누가 만들어지는구나?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99점짜리 대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이 녀석을 양변을 우리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자속들이 변하는지 살펴보는 문제란 말이야. 극한 취하면 결국 뭐야? 미분값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집어치고요. 우리 수학들 다 잘하시니까 이 정도 하나만 좀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함수 fx와 gx로 이루어진 함수가 도함수구야.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f'x gx 플러스 fx gx 프라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변화율 구할 때는 어떻게 한 녀석이 일정했을 때 얼마만큼 변하는지, 다른 한 녀석이 일정했을 때 이 녀석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총량이 뭐야? 변화량의 총량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훈이하고 민혁이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못하는 거야. 얼마나 이들이 미쳐있는지, 미친 정도를 보기 위해서 지훈이가 멀쩡하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민혁이는 50만큼 미쳐있었고, 그쵸? 민혁이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지훈이는 100만큼 미쳐있었으니 너네는 미친 정도가 150만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계산 방법을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수학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리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변하는 케이스는 못 물어봐. 물리 1이건 물리 2건. 그래서 뭐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야? 자기장이 변할 때는 면적이 일정한 거야. 두 번째, 자기장이 일정할 때 면적이 변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서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자기장은 일정한데 면적이 변해서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진다, 두 가지 관점인데, 모형으로 이야기하면 얘 솔레노이드, 코일, 얘는 자석인 거야. 면적은 일정한데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커졌다 약해졌다, 커졌다 약해졌다. 그럼 자석과 코일이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지? 앞뒤 운동, 전후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림만 보더라도 얘는 자기장 변화 때문에 전류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감각만 살아있으면 돼. 두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석은 그대로인데 자석을 통과하는 면적을 처음에는 이랬다가 키웠다가 늘렸다가 키웠다가 좁혔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더라도 생기더래.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잠깐 이제 꺼놓고 오늘의 핵심적인 부분 이야기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누구이지, 이러한 부분들을 친구들이 머릿속에 박아주시면 돼.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훈아. 이거 핵심이야. 이건 듣고 주무세요. 이건 들어야 돼. 전자기 유도는 무엇이다? 사랑이야.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자기적 관성이야. 전자기적 관성.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처럼 전자기적 관성, 전자기 관점에서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나경이가 이클립스를 먹고 있었거든. 먹지 마!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나한테 반항하겠지. 왜? 이클립스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하면서 이클립스를 자기 쪽으로 막 끌어당기려고 전자기적 관성이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쌤이 열받아서 그래 니 다 먹어라 하면서 입에다가 막 하면서 다 집어쳐 넣었어. 그러니까 또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클립스 팍 하면서 앞으로 뱉어내겠죠. 아까는 잡아당겼다면 이번에는 뱉어내는 거잖아. 그쵸? 이러한 게 무엇이다? 전자기적 관성이다. 자, 그래서 저 전자기적 관성인데 이 전자기적 관성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폐도선, 코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폐도선, 코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끊겨있는 도선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사실인 거야. 도선이 끊어지면 이런 전자기적 관점이 안 일어나. 오케이? 그래서 주인공 누구다? 폐도선, 닫힌 도선, 도넛 모양 형태의 닫힌 도선에서만 일어난다. 자, 그럼 폐도선 입장에서는 전자기적 관성을 뭘로 표현하냐면 자속으로 표현해.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폐도선 입장에서 자속이 변화가 생기면 전자기적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와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자속의 변화를 얘 입장에서는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어? 자속의 변화가? 싫어하겠지. 그쵸? 자속의 변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싶은 게 전자기적 관성이니까. 그러면 자속이 왜 변할까라고 살펴보니까 두 가지야. 자석이나 누가 운동했기 때문에 코일, 폐도선, 코일에 상대적인 운동이 생기면 자석이 변해. 즉 코일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석이 움직였어. 그러면 이러면 자석이 변해버리는 거야. 자석이 변하니까 이클립스 많이 안 먹을 거야. 그러한 일들이 누구? 상대적인 운동 때문에. 그치? 마찬가지지. 쌤이 나경이한테 사탕을 줬다가 뺏어버렸다가 다시 먹으라고 줬다가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짜증 부리는 이유가 전자기적 관성이라는 거야. 지훈아 이건 진짜 듣고 너가 이 폐도선을 마음을 읽어주셔야 돼. 이것만 읽으면 50% 60%는 해결되는 거야. 자, 그럼 자석이나 코일에 상대적인 운동을 뭐 해야 되겠어? 방해해야 되겠지. 왜? 얘가 자석의 변화의 원인이니까. 그러면 자석이나 코일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지? 한 글자? 운동을 방해해야 돼. 무엇이 필요합니까? 포스. 누구? 힘. 그래서 자석 변화가 생기면 자석이나 코일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그때 발생되는 그 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쌤이 지훈이한테 어떻게 자고 있는 게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탕을 추파춥스를 줬더니 안 먹는데 맨날 까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 새끼야 추파춥스 먹어 하면서 이 구멍에다가 찔러 넣었단 말이야. 쌤 뭐 하시는 짓이에요?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발생해야 돼? 힘이 발생해야 되는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때 그 힘을 우리는 무엇? 자기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력이 발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웨르스테르가 발견해냈네. 자기장은 스스로 존재를 못해. 영구자서가 아니고서는. 누가 있어야지만, 전류가 있어야지만 자기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을 유도시키기 위한 전류다라고 해서 유도 전류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스스로 있지 않아. 왜? 오음의 법칙은 전류의 원인은 누구이니까 저항과 저항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원인이 되다 보니까. 그럼 유도 전류가 생겼다. 전류가 생겼다. 누가 만들어진 거지? 전압이 만들어진 거죠. 전류를 유도시키기 위한 전압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유도 전압이 만들어졌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전압이 힘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일렉티브 모티브 포스라고 이야기되는 기전력, 유도 기전력 이런 표현들도 아직까지도 사용합니다. 이게 뭐야? 전자기 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낸 누구의 입장이야? 페도성 코일의 입장이네요. 그래서 누구? 전자기 유도는 주인공 페도성 코일의 마음을 뭐 하는 거야? 읽는 학문인 거야. 전압과 전류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죠?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니야. 에너지는 항상 전압만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자석이나 코일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전자기 유도를 일으켰구나.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 99%가 다 이 전자기 유도의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 자석이나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을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운동을 시켰어. 그래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발전? 수력 발전. 갖다 붙이는 거야.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석이나 코일을 운동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냈어. 무슨 발전? 풍력 발전. 핵분열에서 나타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 터빈을 돌려서 자석이나 코일을 운동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냈대. 무슨 발전? 핵발전. 그래서 태양광 발전 빼놓고는 다 무슨 발전이야? 전자기 유도에 대한 관점이다. 그래서 계속 전자기 유도에서는 친구들이 이걸 좀 생각을 해놓고 계셔야 돼. 이 하트. 그래서 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누구야? 렌즈의 법칙에 대한 관점이야. 그런데 패러데이는 누구? 자속의 변화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바탕으로 전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누군 거야? 패러데이인 것뿐이야.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떠한 친구는 힘의 관점으로 얘 방향을 찾는 게 유용하고요. 어떤 녀석은 자속의 변화를 가지고 유도 전압의 크기를 찾는 게 유용한 것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하트를 꼭 그려주셔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이 메커니즘을 친구들이 계속해서 살펴봐 주셔야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저 메커니즘 이야기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서는 딱 두 개만 친구들이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돼. 나오는 유형이 두 개니까요. 첫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묻는다. 전류의 방향을 물어. 유도 전류 방향을 묻는다. 그럼 얘는 누구로 해결해라? 렌즈의 법칙으로 해결해라. 두 번째, 유도 전압의 크기를 물어본다. 근데 그 크기를 양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아. 얼마나 크냐 작냐에 대한 정도로 계산한다. 그래서 유도 전압을 크기를 물어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를 써라? 패러데이 법칙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개야. 렌즈하면 패러데이 법칙으로 물어보는 게 다야. 근데 그 메커니즘 없이 그냥 단순히 얘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해주셔야 돼? 친구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하트 굉장히 강조합니다. 쌤이 통합과학이 됐건 물리원이 됐건 물리투가 됐건 다 전자기 유도 파트가 들어갈 때 이 하트를 그리거든. 이 하트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고 좀 더 세련되게 되면 이제 수학적인 테크닉으로 표현이 올라가는 거지 구조는 다 이 구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 이렇게 좀 살펴봅시다. 자, 위쪽에서 바라본 모양 지금 이렇게 패도선이 있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절반 잘라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패러데이 관점으로 이 녀석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처음에 예를 들어서 N극이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이 접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N극이 아래쪽으로 접근하면 자석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쪽이 자석의 양쪽이 가장 자기력선 수가 많겠지. 왜? 자기장의 세기가 크니까. 그래서 이 녀석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접근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니까 자기력선이 아까는 몇 개 통과했어? 2개 통과했는데 지금은 몇 개 통과해버려? 3개 통과해버리는 거지. 난 사탕 2개만 먹고 싶은데 사탕 3개를 꽂아놨네? 그럼 사탕 1개를 배탄해야 되겠지. 그래서 스스로가 뭐 하는 거야? 스스로가 이 자기력선수 변화를 원래는 2개였는데 이 녀석들이 뭐 하는 거야? 3개가 되었으니 어라? 자기력선수가 증가했네? 이 증가를 뭐 해야 되겠어? 상쇄해야지만 자기의 간성을 유지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이 녀석을 상쇄하는 녀석을 스스로가 상쇄하게끔 유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유도자기장. 그래서 유도자기장을 아래쪽이니까 얘는 위쪽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 패도선에서는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유도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되는구나. 지금 이게 패러데이 관점인가요? 자속의 변화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급져 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유도전류의 방향 이야기할 때는 이번에는 자석이 여기 있었는데 이 녀석이 멀어졌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자석이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원래는 얘가 통과하는 게 3개였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녀석을 2개밖에 통과를 못하네? 난 원래 사탕 3개를 먹고 있었는데 사탕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사탕 1개를 다시 내 입속에 넣어야 될 거잖아. 그래서 원래 3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력선수, 날 통과하는 자기력선수가 감소하네? 그럼 감소하니까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쪽으로 들겠지.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만들어낸다? 유도자기장을 아래쪽으로 스스로가 만들어내 버리셔야 돼. 아래쪽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자기장을 만들어내는구나. 유도자기장을 아래쪽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걸 보강시킬 수 있는 거니까. 왜? 2개, 얘는 원래는 3개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도자기장이 아래쪽이니까 얘는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구나? 위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패러데이의 관점으로 유도 전류 방향 찾는 건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렌즈의 법칙으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수식을 최대한 빼고 설명을 해도 우리 지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볼 거야? 혼난다. 전자기 유도 하트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경이가 보고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저 놈은 뭔데 왜 계속 자지? 그치 나경아. 자
그래서 저 하트에 대한 내용들 계속 머리에 좀 두고 계시고요. 원래 이것도 쌤이 지우는데 안 지우고 놔둬버렸네요. 자, 렌즈의 법칙을 우리는 바로 이야기하자라는 거야. 그 아까 하트의 관점에서 힘의 관점으로 설명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 N극이 뭐하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이 아래쪽으로 정해져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N극. 나경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리 너 안 꺼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자석이나 토일을 운동 방향을 보는 거야.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이 운동을 방해하는 게 자석 변화를 막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힘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코일의 위쪽이 무슨 극이 돼야 돼? 이 녀석의 N극이니까 위쪽이 N극, 아래쪽이 S극이므로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는 누구? A에서 검육이 G에서 B로 나타나겠구나. 이게 뭐야? 렌즈야. 훨씬 간단하죠. 자석을 뭐 보강시키고 상쇄시켜 필요 없어. 운동 방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힘 나타나야지 자석이 자석 변화를 막을 수 있어. 라는 관점이야. 이게 뭐야? 렌즈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들이대었던 내가 갑자기 떠나니까 너 서운하지? 쌤 다시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운동 방향이 위쪽이네요. 운동 방향이 위쪽이니까 운동을 방해해야 되므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누구?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힘을 줘야 되네. 그러면 이쪽이 N극이니까 아래쪽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코일의 위쪽은 S극, 아래쪽이 N극으로 나타나 주셔야 되다 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얘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인력이 나타나건 청력이 나타나건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전자기 유도에서 나타나는 힘, 자기력은 늘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운동 방향과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누가 접근할 때 S극이 접근하는 거야. S극이 접근하다 보니까 운동 방향 아래쪽은 그럼 이 운동 방향에 반대쪽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되네. S극이니까 S극 만들어지고 N극 만들어져야 되다 보니까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B에서 G에서 A로 가는구나. 외우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누구? 운동 방향과 늘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번에는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야? 위쪽이네요. 근데 이 아래쪽이 S극이니까 너 가지마 하면서 당겨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이 무슨 극? N극, 아래쪽에 S극이 나타나야 되다 보므로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앞에서 흘러서 뒤쪽으로 슝 이렇게 나오니까 A에서 G에서 B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관점? 렌즈의 관점에서는 힘에 대한 걸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뭐한다? 참는다. 오케이? 그래서 렌즈의 법칙, 하트에서 누가 주인공인가요? 패도성, 코일이 주인공인데 이 코일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힘에 대한 관점으로 자속 변화를 설명하고 싶은 게 누군 거야? 렌즈인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에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려고 한다라는 사실만 인지하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패러데이 법칙 이야기해 봅시다. 패러데이 법칙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유도 전압의 크기 이야기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유도 전압의 크기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실제로 했던 실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이 빨리 움직일수록 누구 변화가 커져? 자기력 선수 변화, 자속 변화가 커진단 말이에요. 자석의 세기가 강하면 나머지 조건들이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력 선수가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코일을 많이 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개개들의 전자기 유도 현상들이 다 나타나다 보니까 코일을 많이 감는다, 이 녀석이 비례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감수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실험을 바탕으로 패러데이는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쌤은 V보다는
좀 입실론으로 좀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도 전압은 누구에 비례하는구나? 시간 동안 얼마나 자기력선 수가 변하느냐에 문제일까요? 자속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 전압이 크기 때문에 옴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쓰자. 옴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압과 얘는 항상 비례할 수밖에 없어. 유도 전압이 커지면 유도 전류가 당연히 커지겠지. 유도 전압이 일정하면 유도 전류도 일정하겠지. 유도 전압이 감소하면 누구도 감소하면서 유도 전류도 감소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같은 유형을 띈답니다. 자, 비례상수의 역할을 했던 게 누구야? 감은 수가 비례상수의 역할이었었고요. 이때 마이너스에 대한 의미는 크다 작다가 아니고 누구야? 유도 전류의 방향을 표현하는 거야. 저 유도 전류의 방향은 누구? 자기력선 수가 감소하면 증가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기력선 수가 감소하면 증가하면 감소하려고 하는 쪽으로, 방해하는 쪽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쌤, 에너지인데 방향이 뭐 그런 벡터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아니고요. 증가하려면 감소하는 쪽으로 흐른다. 이러한 형태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대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안 물어봐. 다 이걸로 그냥 가지고 친구들이 놀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압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녀석들을 쌤이 이 식들은 단순해 보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쉽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문제 부분들이 조금씩 푸는 방법들이 달라져. 대부분 가문수는 한 번일 테고 크기만 물어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저쪽 부분은 필요 없는데 이 녀석을 우리는 다시 쓰면 이렇게 있는 거죠. 시간 동안 자기장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케이스와 자기장이 일정한데 시간 동안 누가 변해서 면적이 변해서 만들어지는 케이스 두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들은 고려 안 해도 돼. 왜?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은 결국 미분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돼버리니까 절대 두 개가 동시에 자기장도 변하고 면적이 변하는 경우에 구해라. 안 나옵니다. 나오면 내 목을 칠게. 나오면 민혁이랑 같이 쌤이 손잡고 뛰어내릴게. 나는 민혁이가 먼저 뛰어내리는 걸 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 보고 나중에 나 뛰어내릴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전압이긴 하지만 에너지 관점으로도 친구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 뒤에 있는 실험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누구로 하지? 잠자는 숲속의 왕자 지훈이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훈이가 물리 공부하러 오면서 학원에 오면서 너무 이상형의 여자친구를 본 거야. 이성친구를. 그래서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물리고 뭐고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는 고딩엄빠가 될 거예요 하면서 이제 막 대시를 하는 거야. 이성한테 대시를 하다 보니까 나랑 결혼해줘. 결국은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반지를 사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이런 용병 100원짜리 하나가 없네. 그래서 막 고민을 해. 이 친구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난 이 친구한테 특별한 의미로 꼬마 정구 반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꼬마 정구 반지를 다음과 같이 이루고 양쪽을 연결 딱 시켜서 꼬마 정구 반지를 막 하고 예쁘게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나랑 결혼해줘 라고 하면서 꼬마 정구 반지를 줄 거야. 나경아, 나중에 누가 너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꼬마 정구를 반지를 주면서 하면 꺼져 그럴 거야? 아니면 고마워 그럴 거야? 전자야 모자야? 야 설마 꼬마 정구 반지를 받고 와 좋아 뭐 이런 녀석들 없을 것 같아요. 최소 야 다이아가 아니면 루비라도 있어야지 뭐 이런 개념인 거지. 쌤이 아직까지 욕먹는 부분입니다. 결혼을 해준 남자다 보니까 쌤이 프로포즈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이제 와서 야 니네 아빠는 엄마한테 프로포즈도 안 해줘. 아빠 진짜? 막 완전 내가 순간 결혼을 해준 큰 선물을 해줬는데 지금 와서 프로포즈를 안 했다고
딸내미들 있는 데서 야 니네 아빠 프로포즈는 안 했어. 저런 남자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나에게 압박을 넣지. 내 친구들은 무슨 다이아를 받았다. 이것도 고정관념인 거야. 왜 남자가 꼭 프로포즈를 해야 돼? 남자가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이상한 논리야. 이상한 논리. 매일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이럴 때는 남자가 해야지 그런 거. 개짜증이야. 아무튼 그래서 프로포즈 하려고 꼬마 전구 반지를 줬는데 당연히 채였겠지. 그래서 그 꼬마 전구 반지가 휙 던졌는데 하필이면 자석이 있는 곳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자석이 있는 곳에 떨어져서 이제 그냥 동그라미로만 그릴게. 슝슝.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마법처럼 우와! 불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여자가 감동을 받은 거지. 와, 다이아는 아니지만 나에게 마법의 반지를 이 친구가 구해왔구나. 문과 여자애였나봐. 우리라면 저거 저기 유도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하면서 그냥 바로 되는 거. 우와, 신기하다. 요 수레 반지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거야. 그다음에 막 친구들 만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반지인지 알아? 빛이 들어오는 요술의 반지야. 막 했더니 미친냐? 막 하면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거지. 뭐래?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다시 뭐 한 거야? 반지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자석이 아닌 그냥 나무 있는 곳에 핑 하고 떨어졌다. 당연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지훈이 이 자식이 나한테 사기를 쳤네. 내 눈이 삐꾸여서 그때 빛을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훈이의 첫사랑 프로포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에너지에 대한 관점인 거야. 자, 둘 다 같은 높이에서 처음 상태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둘 다 처음 속도는 0이었었고요. 둘 다 지면까지의 거리는 h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속도를 우리는 V1, 이때의 속도를 V2다라고 한다면 V1과 V2 중에 누가 더 속도가 더 아니면 같아? 당연히 V2가 속도가 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초기에 갖고 있는 에너지 mgh는 똑같았는데 이 녀석은 전부 운동 에너지로만 전환됐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운동 에너지로도 전환되었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였으니 속도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두 번째가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말은 속도가 더 빠르구나. 달리 표현하면 얘는 더 빨리 떨어진 거지. 힘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늘 중력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얘는 떨어지는 동안 중력도 작용하고 있었지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도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을 테고요. 당연히 중력 이외의 다른 힘, 중력과 탄성력 이외의 다른 힘인데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보존력은 쌤이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 중력, 탄성력, 전기력. 자기력은 보존력이 아닌 거예요. 참고로. 자, 그래서 에너지 관점으로도 친구들이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예제 풀면서 이러한 경우들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패러데이와 렌즈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 한번 살펴봐 봅시다. 자, P지점을 지났는데 이게 N극이네. 운동 방향 오른쪽이고요. 얘 S극이네. 이렇게 지금 있는 녀석인 거죠. 묻고 따지고 지랄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P지점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누구에 대한 관점 이야기하면 돼? 렌즈에 대한 관점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N극이 접근하고 있으니까 P지점 지나칠 때는 뭐야?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으로 만들어야지 이 힘을 발생시켜서 운동을 방해해서 자속 변화를 방해해서 전자기적 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지점을 통과할 때 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앞에서 뒤쪽으로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P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저항을 R이라고 할게요. A에서 어디? R에서 B로 흐른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로 또 이야기 한번 해볼까?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S극한테 잡아당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돼 주셔야 될 테니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뒤쪽에서 앞쪽으로 흐르는 형태가 될 테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지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 B에서 R에서 A.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 테고요. 자석의 속력은 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속도는 얘가 더 빠르고 얘가 더 느려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석의 속력은 Q보다 빠르고요. P보다는 느리게 되겠지. Q를 지날 때. 속도가 계속해서 느려지는 거예요.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이 늘 오른쪽이었기 때문에 자기력의 방향은 늘 왼쪽이지. 물론 자기력의 이름이 청력이 되느냐 인력이 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이 녀석들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는구나. 자, 그 다음 이 부분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자속 변화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 유도 전류의 세기는 결국은 누가 더 자속이 많이 변하느냐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자속이 많이 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빠를수록 자속이 많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살펴봤잖아. 패러데이 법칙에. 그래서 속도가 빠른 어디가 Q보다 얘가 세야 될 테고 P보다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케이스는 뭐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케이스로? 1번 케이스야? 2번 케이스야? 코일의 면적은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코일의 면적은 일정한데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전후운동인 거야.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친구들이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이번에는 0인 거야. 외부 자기장은 일정한데 자기장을 통과하는 회도선의 면적이 변해서 자속이 변해서 유도전압, 유도전류가 생기는 케이스가 두 번째.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균일한 자기장이 지금 이게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고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나타날 때 이 말인즉슨 누구 칠판면 앞쪽이 N극이 자석이 있고 칠판면 뒤쪽에 S극이 놓여져 있는 이 가운데 사이를 그냥 단면을 잘라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자,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운동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면적들이 계속해서 뭐해지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뭐하고 있는 거야? 강해지고 있는 거죠. 면적 증가 때문에. 그럼 들어가는 녀석이 강해지니까 지금 들어가는 이 녀석들이 강해지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가 뭐 하려고 하는 쪽으로 상쇄시키려고 나오려고 하는 쪽으로. 오케이? 만들어질 테고요. 그래서 유도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상쇄시켜야 될 테니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이 돼 주셔야 되겠구나. 얘는 이렇게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자기 선속은 누구? 들어가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구나. 그래서 들어가는 게 증가하고 있으니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얘는 아까도 이면적이면 지금도 이면적인 거잖아. 자기장을 통과하는 면적이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 자기 선속 일정.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없겠지. 왜? 이 녀석이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0이라는 뜻인 거잖아. 얘가 0이니까 유도 전압이 0이니 유도 전류도 0이겠죠. 자, 빠져나올 때 살펴보다 보니까 얘는 누구? 수직으로 들어가는 누구? 자기장이 달리 표현하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장이 아니고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 선속, 자기력선 수가 뭐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누가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보강하려고 하는 쪽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기장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드셔야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고로 얘는 무슨 방향이 되겠구나. 오른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흐르겠구나. 자, 그래서 1번의 케이스는 뭐야? 자속 변화의 원인이 자기장의 세기 변화에 의한, 두 번째는 면적 변화에 의한, 세 번째도 똑같이 이 경우도 면적 변화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세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귿자형 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 디귿자형 코일에서 진짜 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자제하는 편입니다. 자, 이거 안 지우려고 계속 쪼다. 자, 다시 이 녀석 우리는 쓰다 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n, 대부분 다 한 번만 감겨 있으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인지 좀 알아내면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이게 뭐야? 패러데이 법칙의 자속 변화를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본 거였었죠. 외부 자기장은 일정한데 이 녀석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뭐 해버리는 거야? 증가하는 거지. 근데 V라고 하는 속도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었대. 즉, 이 녀석의 길이를 L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디귿자형 도선에서는 누가 0이 돼버리는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B가 시간 동안 자기장의 변화율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전하 크기만 살펴본다면 이 녀석이 하나의 폐 도선인 거야. 이 녀석이 폐 도선이고요. 크기만 살펴볼 것이니까 시간 동안 자기장은 일정한데 시간 동안 얼마만큼 면적이 변했는지가 자속 변화의 관건인 거죠. 그럼 면적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구리막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델타 T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 거리는 얼마? V 델타 T만큼이다 라고 하고요. 길이가 높이가 L이다 라고 했으니 다시 쓰니까 어떻게 돼? V 델타 T분의 면적 변화가 얼마만큼? 보 델타 T다. 이게 뭐야? 면적 변화인 거지.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델타 T 사라지다 보니까 균일한 자기장 저런 거 다 집어치우고 디귿자형 형태의 도선에서는 유도 전압, 유도 기절력의 크기가 어떻게?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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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는 거죠. 이때 B는 외부 자기장의 세기, L은 막대의 길이, 감수의 역할하고 똑같아,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얼마나 속도를 빠르게 잡아당기는지가 면적 변화에 영향을 주니까 자속 변화에 영향을 주고 유도 전압에 영향을 주고 유도 전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 케이스입니다. 브라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구리막대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 이야기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유도 전류의 방향 이야기하니까 들어가는 녀석의 자기력선 수가 증가했네. 달리 표현하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면적 변화 때문에 증가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성분이 강해지고 있으니까 스스로가 뭐 해야 돼?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시키면서 상쇄시켜야지 자기의 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무슨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 녀석은 무슨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 다음에 가끔씩 물어보는 학교들이 있어. 이때 이 디귿자형 도선에서 저항의 역할은 뭐야? 왜 저항이 꼭 있어야 돼? 이유는 하나입니다. 급격하게 전류가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없어버리면 급격하게 너무 큰 전류가 흐르니까, 그래서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는 걸 막기 위해 저항이 존재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트에 대한 관점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결국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전기 에너지가 커져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몇 개 안 남았어. 지금 예제. 알았어. 이 예제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이제 좀 친구들이 많이 보는 형태가 이런 형태들이 될 테고요. 4번.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 영역. 그럼 얘는 지훈아, 자속 변화가 면적 변화에 의해서 자속 변화가 생긴 거야? 아니면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야? 4번은? 대답하고 자시고 할 게 없지. 폐도선의 면적 변한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었지. 외부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케이스야. 얘는 자기장이 변해서 누가 변하는 것이구나.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압이 생기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또 지울 뻔했어. 안 지웠어. 다행이야. 자, 그럼 얘는 이 면적 변화가 있어? 없어? 폐도선의 면적 변화가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이게 0이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감수 몇 번? 한 번. 우리는 크기만 볼 거니까 이걸 볼 테고요. 자, 그럼 가지고 옵시다. 그러면 시간 변화 동안 자기장이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무엇을 결정짓는구나? 유도 전압, 유도 전류를 결정짓는구나. 해석 잘 해주셔야 돼. 얘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하고 똑같아. 가속도가 일정할 때 속도는 만약에 방향이 운동 방향과 같다면 가속도가 일정할 때 속도는 증가하지. 자, 자기장은 감소하고 있지만 시간에 대한 이 자기장의 감소가 일정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일정하지. 이 의미는 X축과 Y축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거잖아. 즉 얘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유도 전압이 뭐 해야 돼? 일정해야 돼. 크기가. 그러니까 유도 전류도 뭐 해야 돼?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친구들이 보통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네? 그럼 전압 전류도 감소하는 형태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 자,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도 전압이 일정해야 된다. 먼저 이걸 찾은 거야. 그래서 자기장 시간 그래프 있으면 누구? 기울기를 보고 방향들을 결정하고 크기들을 결정하는 거야. 자, 봐봐. 그럼 이 녀석은 0에서 1초 동안 원래는 이 녀석이 4개가 있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 녀석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기적 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얘는 들어가는 녀석이 뭐하고 있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누구? 감소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신의 원래 상태를 유지시켜야 되겠지. 들어가는 성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서 원래 자신의 상태를 유지시키다 보니까 누구? 전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구나? 시계 방향이구나. 1에서 3초 동안에는 면적도 변하지 않고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0이지. 왜? 이게 0이니까. 기울기가 0이니까. 그래서 1에서 3초 동안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3에서 5초 동안 살펴보니까 3에서 5초 동안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일정하네? 그럼 전압 전류도 일정해야 되겠네. 그런데 이 녀석은 누구?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 원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상쇄시켜야 되겠네. 나오는 방향에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나오는 방향에 유도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는 무슨 방향으로 전류를 넣어야 돼? 반시계. 시계 반대. 수능 평가원 문제에서는 반시계 안 써. 다 시계 반대인데 그냥 줄여서 반시계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이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녀석은 0이고요. 자, 얘는 기울기가 1분의 2고요.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2로 일정하다는 거고 얘는 1로 일정하다는데 2로 일정했을 때 2i 제로면 얘는 몇 i 제로? i 제로. 그래서 이 정도 상대적으로 누가 큰지 작은지 이 정도는 B를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0에서 1초가 3에서 5초보다 크다, 작다, 같다 이 정도로 보통 물리원에서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학교 내신에서는 그래프 그리는 형태도 굉장히 많은데 애들 보면서
쌤, 이건 문제 안 읽어도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이걸 안 집었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들 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시계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0에서 1초 동안 2i 제로로 뭐 한 거야? 일정하니까 누구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고요. 1에서 3초 동안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네요. 3에서 5초 동안에는 크기가 i 제로인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유도 전류 그래프나 유도 전압 그래프는 계략적으로 다 같아. 크기만 다를 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야기 했고요. 이제 거의 대부분 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왜냐면 뒤에 전자기 유도의 이용은 깜찍이 쏟아가 될 테고요. 자, 한두 개 더 살펴보고 이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하트를 그려주시면서 자속 변화가 뭐 때문에 생기는지 계속 친구들이 그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